아니,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대요? 결혼 반대했던 것도 모자라서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날카롭고도 차가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견뎌왔던 제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는 듯 했죠.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 보려고 했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괴롭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결혼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말했던 그날, 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물었죠. 그래? 누구야? 어디서 만났는데?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준비하려는 듯 입을 떼다 말다를 반복했죠. 그런데 사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 말 잘하던 아이가 왜 이렇게 주저할까 싶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 번 이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6살 된 아이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서 있었죠. 이혼? 그리고 아이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여자를 만나겠다는 거야? 그동안 저는 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평범하게 결혼해서 귀여운 손주를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런데 이혼의 아이까지? 제 마음은 복잡해졌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아, 너 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를 만나니? 이 세상에 멀쩡한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죠.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면서도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랑해서 그래요. 소연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도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아들의 태도는 굳건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 사랑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너는 내 인생 걸린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도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한숨을 내쉬었죠. 도훈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까지 힘들게 할 생각이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결혼을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소연이랑 현우 제가 책임질 거니까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어찌나 답답하던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우리 아들은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겠구나 싶었고 그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도 절대 안 된다고 남편과 의견을 모았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들의 결혼.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날의 충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그 말들이 이제와 며느리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반대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눈이 너무 정확했던 걸까요? 결국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말이 언젠가 이렇게 무겁게 되돌아올 줄은요. 결국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들이 행복하다는 말에 등을 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아들 도훈이는 사랑이 전부라며 그 여자를 꼭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한편으로는 그 순수함이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소연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참한 얼굴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여자의 옆에 붙어 있던 아이였습니다. 6살 정도 되어 보이던 그 아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새 가족을 소개하는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이 잘할 거예요. 현우도 귀엽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다시 아이를 봤습니다. 제 속이 쿵 내려앉으며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엽다니? 저 아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야?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진난만한 눈빛이었지만 제겐 그저 남의 아이일 뿐이었어요. 아들의 핏줄도 아닌 아이를 제 앞에 데리고 와서 손주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아이는 무슨?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거칠었습니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곱게 말을 이어갈 여유조차 없었죠. 내가 평생 남의 자식 데리고 산다는 게 말이 돼? 그 말이 뼈아팠던 걸까요? 소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 아들이 남의 아이를 키우며 산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소연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들은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한 뒤였고 소연이 역시 저를 향한 시선에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듯 보였지만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듯 했죠. 어머님, 현우는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연이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치 저에게 남의 아이 키우는 걸 걱정 말라고 차갑게 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더 쓰렸습니다. 그 아이를 내 손주처럼 봐야 한다는 게 제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소연이는 저를 향한 미움과 서운함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나 봅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래, 이 정도의 서먹함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으니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살갑게 지내는 경우가 어디 흔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가슴에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던진 그날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며느리의 표정과 태도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이 그녀의 마음을 핥힌 칼날이 되었을 줄, 그 칼날이 언젠가는 제게 되돌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어색해진 우리 관계를 풀어보려는 듯 어느 날 화해의 시간을 가지자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같이 여행 가요. 동해바다로 다녀오면 기분도 전환되고 우리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순간 망설였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대로 며느리와 냉랭하게 지내는 게 마음 편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 이번 기회에 우리 사이도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동해의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며느리 소연이가 뜻밖에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술 한잔 하실래요? 그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도 그 순간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사이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셋이서 간단한 맥주를 나눠 마시기로 했습니다. 도훈이는 간단히 마트에 들렀다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소연이는 잠시 전화를 하겠다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숙소에 혼자 남아있던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이 여행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될까? 불안감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소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엔 분명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여자가 결혼 반대해서 피눈물 나게 했잖아. 이제 와서 잘해보겠다고? 웃기지 마. 제 심장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소연이의 목소리는 갈수록 격앙되었고 들을수록 믿기지 않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상속은 어차피 우리 거니까 괜찮아. 내가 더 나이 들어보면 알겠지. 한이 무서운 걸 보여줄 거야.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복수도 해야지. 그 말을 듣자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이 빠졌습니다. 한이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니?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대하던 며느리의 태도, 무시하던 눈빛, 그 모든 게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복수심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껏 제가 했던 말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제가 결혼을 반대하며 내뱉은 말들이 지금껏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덩이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다니. 두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죠.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있었다는 걸 아들도 몰랐을 겁니다. 도훈이가 저를 중간에서 설득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참고 견뎠던 날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제 노력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참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의 통화 소리도 함께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트를 다녀온 아들이 서 있었죠. 아들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그 어색한 침묵을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이제 너희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들은 저를 붙잡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나도 참으려고 애썼어. 하지만 더는 못 참겠다. 내가 사랑해서 한 선택이니 내가 알아서 책임져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도 옆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를 나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제 마음은 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이게 가족이야?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며느리가 품었던 증오와 한은 제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은 결국 우리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머리끝까지 차오른 감정을 애써 누르며 옷가지를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아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짐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갉아먹었던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사랑해서 이 결혼을 선택했잖아. 그럼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더는 못 보겠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나신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며느리 소연이와의 어긋난 관계를 되돌려 보려 했던 제 노력들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도훈아, 나는 정말 노력했어. 잘해보려고 했다고. 그런데 안 되더라. 너희와 나는 끝까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나 봐. 이제 더는 참지 않으려고 한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눈물까지 날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도 내가 다시 가져올 거야. 나중에 내 재산도 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은 듯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집까지? 아들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랑을 선택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에게 더는 매달리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짐을 챙겨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던 아들에게서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보였고 텅 빈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결국 저 이혼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처음부터 어긋난 결혼이었고 그 끝이 이렇게 될 줄 어쩐지 예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 시간 뒤 며느리였던 소연이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린 이혼녀는 결혼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저희 가정을 끝내신 건 어머님이에요. 그걸 만족스러워 하시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허탈했습니다. 미움이나 화도 아니고 그냥 허무했습니다. 이런 결말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변명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그동안의 고통과 후회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끝내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처음 반대했을 때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냐며 자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나는 더 이상 참견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제 눈은 결국 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불안했던 아들의 선택이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누구를 만나든 애가 딸린 사람이든 아니든 이제는 제게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몫의 역할을 다했으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짓밟았으니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나왔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란 걸. 이제는 제 마음만이라도 편안하길 바랄 뿐입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였던 소연이에게도 더는 남지 않은 기대나 미련이 제 마음을 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아들의 인생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저에게 다시 연락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더 이상 감정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실수를 2번, 3번 겪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제 마음이 상처받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세상은 무섭고 아들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후회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 내가 다시 누구를 만나든 알아서 해라. 이혼녀든 애가 10명이든 이제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아들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지키는 길이었고
아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